오늘은 무효와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무효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유동적 무효가 있습니다. 자, 절대적 무효 하면은 세 가지: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적극 가담에 의한 이중매매. 상대적 무효는 크게 두 가지: 통정 허위 표시, 그다음에 진위 아닌 의사 표시에서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의 무효 행위. 자, 그다음에 유동적 무효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의 계약, 그다음에 취소 사유, 그다음에 무권 대리 행위의 계약, 그다음에 제한 능력자의 계약, 이런 것을 법률 행위가 확정되지 않는 유동적 무효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크게 절대적 무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인할 수 없답니다. 절대적 무효에서는 추인하면 안 됩니다. 추인해서 여전히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 무효에서는 선의의 제3자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는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자, 이게 절대적 무효에서 가장 중요하고, 상대적 무효에서는 추인을 할 수 있죠. 상대적 무효에서는 추인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되냐? 추인 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추인 시부터. 그래서 계약 시부터 유효가 된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 행위 시부터 유효가 된다 해도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상대적 무효 또는 일반적인 무효 행위에서의 추인은 추인 시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무효 행위의 추인과 이 상대적 무효에서 추인은 추인 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추인 시부터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또는 계약 시부터 또는 법률 행위 시부터 유효가 된다로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적 무효 또는 일반적인 무효 행위의 추인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권 대리행위에서 추인과 취소 사유에서의 추인은 처음부터 아예 유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취소 사유에서 추인을 했을 때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추인을 했을 때는 처음부터 유효가 된답니다. 그것은 계약 시부터 법률 행위 시부터 유효가 된다고 해야 돼요. 추인은 크게 세 종류를 반드시 수험생은 반복해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무효 행위 들어가겠습니다. 자, 무효라는 것은 계약은 성립됐는데 사후에 그게 무효로 인정이 됐을 때는 소급에서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효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근거 없이 받은 돈을 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의무가 나오는 거지,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같이 결부되지는 않습니다. 자,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별도로 행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별도로 청구하는 게 손해배상 이론이고, 계약의 무효 이론은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원상회복이란 것은 근거 없이 받은 돈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무효는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자, 무효행위인데 일부 조항이 무효답니다. 일부가 무효일 때는, 그 계약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원칙은 전부가 무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취소 사유도 마찬가지, 일부가 취소 사유가 됐을 때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취소와 무효는 전부 무효, 전부 취소가 원칙입니다. 자, 그러나 외적으로 일부분만으로도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무효를 시키면 되겠죠. 또 일부분만으로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 부분만 취소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고, 일부 취소면 전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만 무효도 될 수 있다.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그래도 맞는 문장. 자, 그러나 반드시 비교해야 할 것이 약관에 의한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약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계약이 다중 여러 사람과 계약을 할 때 편리하기 위해서 회사가 일방이 어떤 페이퍼로, 책자로 여러 가지 문구를 잡은 게 있죠. 그것은 법률 조항이 아니라 1조, 2조, 3조 이렇게 약관이 됐다 해서 이건 법률 조항이 아니라 이건 당사자끼리 약속, 특약한 사항으로 갑니다. 특약 조항이에요. 특약 조항이기 때문에 이 약관에 의해서 일부가 무효가 되면 약관은 그것만 무효가 된답니다. 그래서 약관에서의 일부가 무효면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나머지는 유효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약관에서의 무효는 일부 무효는
그 부분만 무효고, 자, 일반적인 법률행위에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가 원칙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행위는요, 추인은요, 절대적 추인에서는 추인할 수 없고 상대적 무효에서는 추인할 수 있으나 추인 시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취소 사유와 무권 대리에서의 추인은 추인을 할 수 있고 추인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는 게 구별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 무효나 상대적 무효에서 일반적으로 추정은요, 국가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 궁박, 경솔, 무경험도 국가가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부재소 합의도 절대적 무효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효행위에서, 자, 법률행위의 전환이 나옵니다.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절대적 무효에서도 전환은 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자,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을 의혹하였을 것이라고 국가가 인정됐을 때, 쉽게 말하면 무효행위를 알았으면 그 행위를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했을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 자, 요건에 해당하면 전환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에서도 전환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절대적 무효에서도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능하다. 전환하면 유효가 됩니다. 절대적 무효에서도 전환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전환은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사가 전환을 시키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어떤 요건에 해당하면 하는 거지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전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끝에 있는 서술을 찾습니다. 전환하면은 가능하다. 전환은 법률행위 유효가 될 수 있다. 전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다 맞는 말입니다. 자, 무효행위의 전환은 절대적 무효에서도 가능하다도 가야 됩니다. 하지만 절대적 무효에서는 추인은 안 됩니다. 자, 절대적 무효에서는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가능하다. 이거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절대적 무효에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도 전환 규정에 의해서 유효론 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이게 불공정 법률행위죠. 자,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절대적 무효에서도 전환할 수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무효행위의 추인이 나오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추인이 언제나 나온다. 중개사 시험에. 자, 추인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크게. 절대적 무효에서는 추인할 수 없습니다. 자,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와 일반적인 무효행위는 추인하면, 자, 추인 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유효가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했던 것은 여전히 무효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 일반 행위의 무효는 추인하게 되면 계약 시부터, 법률 행위 시부터 유효가 된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소급여가 없어요. 자, 그리고 유일하게 소급여가 있는 추인은 두 종류만 나옵니다. 무권 대리에서의 본인의 추인, 요거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계약 시부터 유효가 된다. 자, 취소 사유에서의 추인, 취소 사유 하면 차고 사기 강박이죠. 차고 사기 강박에서 취소 사유에서 취소를 하지 않고 추인을 해버리면 처음부터 하자가 추이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에서 추인도 처음부터 계약 시부터 유효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추인은 반드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반복해서 시험 볼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일단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죠?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 무효행위는 상대적 무효, 일반적인 무효를 말합니다. 절대적 무효에서는 절대 추인할 수 없습니다. 자,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추인은 세 종류를 반드시 구별할 것. 자, 무효 이론 하겠습니다. 자, 무효는 일단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무효를 판정하는 것이지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무효를 말할 근거가 없죠. 자, 그래서 계약이 불성립했다든가 법률 행위가 불성립했다든가 불성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계약이 불성립, 법률 행위 불성립이 되면 계약이 일단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 행위의 전환이라든가 추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뭔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무효가 판명될 때
전환을 하든지 추인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이 불성립이라는 단어 또는 법률행위가 불성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추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법률행위 유효, 무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성립할 때는. 자, 그리고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위법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행위가 됐으면 원상 회복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풀어야 됩니다. 항상 시험 문제 풀 때는. 자,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손해를 입지 않는 이상, 자, 무효 행위는 원상 회복, 반환 청구만 하는 것이지 손해배상이 당연히 들어온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무효 행위에 위법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이 당연히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 행위는 원상 회복만 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자, 무효 등기의 전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효인 가등기. 자, 가등기 행위가 법률 행위 일종으로 일반적인 무효 사유라 그럽니다. 자, 무효가 됐던 가등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유효인 등기로 서로 사용하기로 약정을 했답니다. 유효인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자, 무효 행위에 추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추인할 때부터 유효하고 가등기가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 무효인 가등기가 자, 다시 그것을 사용하기로 유효한 등기로 사용하기로 전용했다 해서 처음부터 가등기가 유효로 된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가등기는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고 추인할 그때부터 새로운 가등기로 계약을 맺는다. 자, 추인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상대적 무효, 일반적인 무효 행위를 다시 약정했다 해서 과거가 유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확정적 유효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유동적인 무효인 상태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나 또는 배제가 됐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자,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 판매 행위 자체는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 계약도 확정적 유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타인의 권리와 물건도 매매할 수 있고 매매계약 당시에 대금과 목적은 반드시 매매계약 당시에 확정될 필요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도 일단은 유효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지 사유가 될지언정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자, 그리고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지상권,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기 자신의 지분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분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서 한 전매계약도 확정적 유효입니다. 자,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전매행위는 처벌은 될지언정 그래서 단속 규정이라 그럽니다. 단속 규정, 처벌 규정은 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투기를 조장한 계약이라든가 자,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계약 이런 것은 전부 유효가 됩니다. 단속 규정, 처벌은 하지만 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은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다. 단속 규정과 또는 처벌 규정, 단속 규정과 성립 규정, 유효 요건은 틀립니다. 단속은 될지언정 계약은 유효다. 자, 그 다음에 확정적인 무효가 있죠. 확정적인 무효는 상대적 무효가 있고 절대적 무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 딱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 다음에 적극 가담이한 이중매매, 그 다음에 강행규정 위반인 법률행위 이거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허가관청의 허가 없이 유일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했다 또는 사찰의 기본재산을 처분했다 이런 것은 무조건 확정적으로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허가관청의 허가 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또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 토지거래 허가에서 불허가가 나오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토지 허가를 배제하기로 또는 잠탈하기로 하는 계약도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또 처음부터 상대방이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했답니다.
그것도 확정적으로 무효죠. 그다음에 도박채무나 또는 첩계약이라든가 사회상규에 위반한 반사회적 행위는 무조건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가서 청탁하고 돈을 지급받고 약정한 것도 절대적 무효가 되죠. 자, 정지조건부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를 하기 전에 정지조건부 그 조건이 불성치로 확정이 됐답니다. 조건이 달성될 이유가 없답니다. 불성치로 확정되면 그 계약도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강행규정에 위반한 무효인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자, 지역권은 요역조와 분리돼서 지역권만 별도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정적 무효라 그럽니다. 자, 상대적 무효는 중개사 시험에서 두 종류가 나오죠. 통정 허위 표시와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에서 상대방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하는 게 일반적인 무효, 당사자들끼리 무효, 상대적 무효로 봅니다. 자,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이것은 통정 허위 표시의 대표적인 예시죠.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한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에서 허위한 계약은 상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한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는 행위를 할지라도 반사회는 안 된다 그랬어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는 아니고 상대적 무효에 불과하다. 자, 그리고 불확정 법률 행위가 있습니다. 불확정 법률 행위라는 것은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무효가 될지 유효가 될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 법률행위라 그럽니다. 자, 불확정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의 계약이 있습니다. 제한능력자라 그러죠.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제한능력자는 언제든지 취소 사유가 종료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죠. 추인은 취소 사유가 종료된 후에 추인할 수 있고, 법정대리도 언제든지 취소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게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부터 사기, 착오, 강박,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계약한 것은 당연히 취소 사유가 되겠죠. 취소권을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고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동적 무효,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 착오,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의 계약. 자, 그러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체결한 매매계약, 대리권 없는 자가 하는 매매계약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본인은 언제든지 추인을 거절할 수 있고 또 추인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묵권 대리에서의 본인의 어떤 행위는 추인 거절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묵권 대리에 의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매매계약도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태니까 유동적 무효라 그럽니다. 자, 유동적 무효, 법률행위가 확정되지 않는 무효는 크게 중개사 시험에서 4종류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첫째, 제한능력자의 대리행위,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법정 대리권의 동의를 받지 않는 법률행위. 두 번째,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 사유, 유동적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대리권 없는 자의 법률행위, 묵권 대리인의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법률행위, 이것도 유동적 무효가 되죠. 자, 이런 것을 법률 효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는 법률 행위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취소 사유는요. 자, 취소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 사유는 반드시 요건 3개를 외워야 되죠. 착오, 사기, 강박. 자,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고 취소 행위를 하지 않으면 유효가 되는 것을 취소 사유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누가 취소할 수 있냐면 제한 능력자. 자, 제한 능력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인한 계약을 한 자, 언제든지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취소권을 대리로 위임받은 자, 취소 행위를 대리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리인, 그 다음에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자, 취소 효과는요, 취소를 행위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갑니다. 자, 취소를 행사하면 처음부터 계약을 안 하는 것, 무효로 돼버립니다. 취소 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계약이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무효는 온상회복이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제한 능력자도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반환할 때 현존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내에서 현존 이익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현존 이익이 뭐냐면 자 반환해야 할 돈이 남아있는 것만 반환하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계약으로 해서 어떤 계약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받은 금액은 전부 반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 받은 금액 전부를 반환해야 되는데 현존할 때 그 금액만 반환하면 된답니다. 미성년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그때 이 현존 이익은요. 자 유흥비는 반드시 이 계약이 아니면 유흥비를 쓸 돈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계약이 아니면 들어올 돈이 없는 행위로 인한 것을 유흥비, 그래서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는데 이 계약으로 인해서 들어온 돈이 생활비로 썼다. 그러면 생활비는 현존 이익이 아닙니다. 생활비를 썼다 하더라도 그 계약으로 받은 돈은 전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생활비로 쓴 것은 꼭 이 건에 대한 계약이 아니더라도 다른 돈으로도 반드시 생활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돈은 이 건으로 인한 현존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지불했다는 문장이 나오면 자 상대방이 받았던 금액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현존 이익만 배상한다고 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유흥비로 탕진했다. 그럴 때는 현존 이익만 배상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나 학자금이나 의식주에 관련되는 돈, 본인이 생활에 영위하는데 필요한 돈을 썼던 돈은 이 건이 아니어도 반드시 나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다른 돈으로 썼다고 인정하고 이 건에 대한 돈은 그대로 줘야 됩니다. 이 건에 대한 돈은 그대로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 딱 하면은 현존이익이 아니고 전부 배상한다. 유흥비 그러면 현존이익만 배상한다. 이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법률행위의 취소는요 처음부터 아예 계약 시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취소한 때 그때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법률행위를 취소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갑니다. 자 법률행위 취소는 원칙은 성립 당시에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 취소 행위는 자 취소의 상대방이죠. 그러면 취소를 누구한테 하냐가 중요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는 그 계약 당사자 확정된 상대방한테 하는 거지. 자 제3자, 제4자, 전득자한테 취소권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약했던 상대방한테 취소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추인은 누구한테나 추인해도 됩니다. 추인 행위는 누구한테나 사후 승낙할 수 있지만 취소권의 행사는 반드시 자기가 계약했던 상대방에게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자, 취소권의 소멸이죠. 자,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자, 취소는 항상 차고 사기 강박을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취소하지 않으면 계약이 유효가 되기 때문에 자 국가는 막연히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권 행사 기간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취소권의 행사는 반드시 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률 행위한 날 또는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자 이 두는 또는이니까 한쪽만 해당하면 취소권이 소멸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것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아는 날하고 똑같습니다.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아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법률 행위한 날부터 10년 내에 계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권 행사 기간은 3년, 10년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 기간은 제척 기간이라 그럽니다. 당사자가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알아서 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제척 기간은 중단과 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있는데 제척 기간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척과 중단, 제척 기간은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다. 기간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제척 기간이라 그럽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3년, 10년. 3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취소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10년은
법률 행위 시부터 10년, 계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거는 제척 기간이다. 자, 그래서 추인 가능 시점 이후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년, 10년은 반드시 제척 기간으로서 일자를 판사가 국가가 알아서 조사를 합니다. 제척 기간이다. 자, 법률행위 한납도 10년이 경과하면 이제는 취소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돼버립니다. 자, 취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취소권자가 사망하면요, 그 상속인에게도 취소권이 승계됩니다. 자, 취소권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취소권도 승계됩니다. 취소권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자,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취소를 당연히 전제로 한 소송상의 어떤 이행 청구는, 소송 행위는 당연히 소송 행위를 제기하면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행위의 이행 청구는 그 이행 청구를 함으로써 취소의 효과가 발생됩니다. 자, 제한 능력자, 법률 대리인, 법정 대리인 하면 친권자를 말합니다. 법정 대리인 하면 항상 부모를 생각하면 됩니다.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의 수여 행위가 없어도 무조건 대리 행위 할 수 있는 자가 법정 대리인이요. 그러니까 친권자밖에 없습니다. 친권자는 곧 부모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본인 스스로 취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추인은 취소 사유가 종료될 때 하는 거고, 법정 대리는 취소가 됐든 추인이 됐든 언제든지 행사합니다.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추인이 됐건 취소가 됐든 부모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고, 제한 능력자는 취소만큼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미성년자도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취소만큼은 서로 간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도 언제든지. 그다음에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단 추인만큼은 제한 능력자는 취소 사유가 종료된 후에 추인을 하는 거고, 법정 대리는 추인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추인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자, 일부 취소죠. 자,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듯이, 자, 일부 취소도 전부 취소가 원칙입니다. 전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단 일부 취소면 일부 취소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맞는 문장입니다. 자, 일정한 요건 하에 법률행위의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럼 맞는 문장이죠. 자,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이라는 것은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일부가 특정이 됐답니다. 다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인정된답니다. 그러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자, 원칙은 일부가 취소되면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취소 효과죠.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됐답니다. 그러면 적법하게 취소되면, 자, 계약은 소급해서 처음부터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이행된 것을 반환해야죠. 부당이득 반환이 되죠. 처음부터 무효가 됐으니까.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집니다. 자, 상대방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항상 계약이 처음으로 무효가 됐다, 소급에서 무효가 됐다,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만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게 원칙이다. 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은 일단은 무효가 되면 원상회복만 하는 것이지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행위 무능력,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됐답니다. 미성년자가 취소했다는 말이죠. 자,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이 현존 이익은 유흥비를 탕진했을 때 현존 이익이지 생활비를 소비했다 하면 전액을 배상해야 됩니다. 자, 악의의 제한 능력자, 악의의 미성년자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의 제한 능력자도 현존 이익만 배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취소 사유는 선의 악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현존 이익만 상환하면 됩니다. 자,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된 계약이 다시 추인됐답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됐답니다. 자, 취소된 계약을 다시 추인할 수 있냐? 자,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무효행위의 추인 이론으로 적용돼서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됐답니다. 이게 다시 무효가 됐으니까 다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을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자, 무효 행위로 인한 취소는 다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다 해서 상대적 무효의 추인으로 가서 추인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야겠죠. 자,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미 취소된 계약은 적법한 요건에 다시 추인할 수가 있는데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 겁니다.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반적인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 추인할 때 유효가 되는 겁니다. 취소 사유도 취소권을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무효행위를 다시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집어서 한번 추인하고 나면 용언이 유효가 되죠. 취소 사유에서 추인을 먼저 하면 유효가 됩니다. 유효가 됐는데 뭔 다시 계약을 취소하겠습니까? 한번 추인하면 절대 이제 취소가 안 됩니다. 한번 추인하면 유효가 되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는 취소가 안 됩니다. 하지만 취소를 먼저 했어요. 취소를 먼저 하면 무효가 됐겠죠.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여가 없다. 그죠? 추인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취소 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했답니다. 취소 사유라는 것은 차고 사기 강박을 말합니다. 근데 차고 사기 강박도 없는데 취소를 했답니다. 이 취소는 법률 우리 요건의 취소 요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률상의 취소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약속 취소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쌍방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약속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약속을 취소하였더라도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소 효과, 차고 사기 강박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차고 사기 강박의 요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취소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당사자가 취소 사유 없다 하는 차고 사기 강박 없이 취소 행위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법률상의 취소가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은 반드시 계약상에 확정된 당사자한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상대방한테 직접 해야 됩니다. 자, 취소의 상대방은 법률행위 상대방 또는 포괄 승계인, 자, 포괄 승계인 상속인한테 취소권을 행사해야지 제3자한테 절대 취소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제3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을의 강박에 의해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답니다. 이게 을이 강박을 했죠. 그러면 을한테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을이 병한테 그 부동산을 다시 팔았다고 해서 갑은 병한테 새로운 주인한테 취소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차고 사기 강박을 일으켰던 계약 당사자한테 취소권을 행사합니다. 항상 계약의 취소는 상대방한테 행사합니다. 추인은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고 취소는 상대방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여전히 병에게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는 없고 을한테만 취소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상대방 을이 아기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다고 해서 갑은 의사표시 취소를 을에게만 하면 되지 아기 병한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계약의 취소는 상대방한테 하는 거고 추인은 제3자에게도 할 수 있다. 누구한테나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무효와 취소 사유를 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